네. 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포인트를 두고 종목까지 봐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오늘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간 이번 주 중요한 게 PPI하고 CPI가 되겠는데 이제 그중 첫 번째 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뭐 쉬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장 어떻게 좀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이 증시를 보게 되면은 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이 또 됐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국내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쪽은 조금은 아쉬웠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PPI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주목도가 높았던 지표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예상치 대비 하회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시장에 안도감을 줬던 부분이 하나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약 지금 고용에 대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었는데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낮춰졌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투자 심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펠 버스트의 이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관련돼서 커멘트를 좀 달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패드의 목표치인 2%에 계속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금리 인하 관련돼서 나는 일단 지켜볼 생각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은 나도 인정을 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안겨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표, 발언 모두 다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잡혀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특징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제 보게 되면은 사실 빅테크가 특징주죠. 엔비디아라든지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는. 예.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징주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뉴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네. 실적 발표를 했던 홈디포 관련해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매출액에서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도 다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에 대한 경기가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이던스를 좀 낮추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소비가 살짝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무래도 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죠. 당연히 네. 받을 수밖에 없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프리마켓에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서 1% 내외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일단은 경기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실적에서도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뉴스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 스타벅스가 이제 뉴스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상승도 보게 되면 한 24%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트리거가 발동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타벅스의 CEO가 이번에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치폴레의 이제 CEO가 이제 스타벅스의 CEO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치폴레의 CEO가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 치폴레의 실적을 매출액은 2배 정도 올려주게 되고 잘했군요. 예, 영업이익을 7배 정도 올려주는 이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라면 와서 스타벅스의 실적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 투자은행에서도 긍정적으로 좋게 봤구나.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치폴레는 나갔으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장중에는 10% 넘게 하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랬다 좀 줄인 거군요. 네, 한 7.5% 정도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CEO가 갖게 되는
이러한 부분에 위력도 이렇게 있구나라는 부분을 처음 봤어요. 영향력이 다시 있구나. 한 번 더 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그 CEO의 스타벅스의 전 CEO 같은 경우에는 네. 다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위기였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 어제 좀 엇갈리면서 좀 거래를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야간 선물이 한 1.3% 가까이 올랐어요. 네. 시작 자체가 갭으로 일단 떠서 시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부분에 기대감은 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시작한 이후에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이제 보게 되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이 좀 나오는 부분이 발생을 그런 것도 했단 있었어요. 말이에요. 예. 뭐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오늘 그러한 부분이 반도체의 상승과 함께 같이 동반돼서 상승이 나오느냐, 혹은 아니면 반도체의 쏠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쪽이 더욱더 많이 빠지게 되느냐. 수급이 요거는, 제한적이니까. 예, 예. 일단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내일 국내 시장이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또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후 시장은 좀 다소 아쉽게도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와 주도주 오늘 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안도시키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그런 가운데 오늘 기존의 주도주, 국내에서는 이 새로운 주도주들이 어떻게 좀 힘싸움을 하게 될지 이것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뭐 지난해 주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코덱스 레버리지도 점진적으로 잘 우상향도 하고 있고, 파크 시스템즈하고 HD 현대중공업도 그때 말씀 이후에 상승 한번 준 다음에 살짝 숨고르기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또 이번 종목들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잡으셨습니까? 오늘 이슈 중에서 사실 PPI 말고는 없죠.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예. PPI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큰 부분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PPI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오게 되면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분을 건드릴 수 없게 될 테니까 네. 고착화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는 경기도 부러지는데 연준이 그걸 도와줄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던 고리가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PPI가 잘 나오게 되면서 많은 이런 우려감을 완화시켜주게 되는 이런 부분을 연결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보게 되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PPI랑 CPI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7월 고용지표에서 신규 고용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상당히 그렇죠. 높았다. 네. 그리고 이번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주는 재료가 되게 될 것이다. 중요하네요.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만약 강력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우려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안도랠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나오게 되면서 패드가 이제 통화 정책 관련돼서 운용할 수 있는 운용의 폭 자체가 더욱더 넓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시장은 더욱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긍정적이네요.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수치 낮아지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더 낮아지게 되는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 역시나 이제 미국의 증시에서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될 테니까 네. 예, 같은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부분에 사실 잘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이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다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오늘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SK 하이닉스의 이제 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될 테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상승이 돼서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내리긴 내릴 건데 25 내릴 거냐, 50 내릴 거냐, 9월에 그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관심주 어디에 보십니까? 반도체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스페타시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렇죠. 예, 이 종목이 반응률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들의 종목에 있어서 아주 최상의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1.5. 언제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상승이 나올 때 그죠. 빠지지 않고 상승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공장 관련돼서 이 증설에 대한 효과가 일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됐고 이 중국 법인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중국 법인이 상당히 이제 저마진의 상품 위주로서 많이 이제 가동이 됐었었는데 마진이 올라갔나 봐요. 이 그런 부분이 이제 고마진 상품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이스페타시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장에 대한 증설을 하는 이유 자체가 계속 물량을 이제 그렇죠. 다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법인도 당연히 더욱더 돈이 될 만한 고마진 상품에 대한 전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도 이런 부분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하반기 때 보게 되면 중국 법인이 이제 구글에 납품해야 되는 물량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더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에서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대감도 일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반기 때에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사실상 이번 반도체 소부장의 하락에서 피해가지는 못했어요. 피해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페타시스가 꼭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만 원 깼잖아요.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목표가는 일단은 53,000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가격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 30% 정도의 상승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도하게 높게 잡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반도체 종목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스페타시스가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버퍼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5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증설의 발표가 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다 보니까 얘기해 주실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핵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제 사실 크래프톤 보고 좀 놀랐어요. 아, 크래프톤 이제 좀 살아나나 봐요. 네. 어떻습니까? 크래프톤이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구나. 12% 급등했죠. 네. 그러면서 게임이 조금씩 섹터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그렇게까지. 되고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고 네,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슈를 게임 쪽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크래프톤 하면 항상 원툴 게임사 아니냐 막 이랬었는데 그렇죠. 이게 좀 네. 얘기가 좀 오히려 이게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게임사들이 네. 하나의 게임이 이제 잘 되면 그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죠.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내잖아요. 리니지처럼. 네, 그렇죠. 네. 크래프톤도 사실 보게 되면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걸출한 이제 IP를 하나 가지고 맞아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 중간중간에는 성장이 조금 더디고 그냥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때는 주가도 역시나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해외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어졌을 경우에는 주가도 거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네. 2분기 때 실적을 크래프톤을 보게 되면은 사실 2분기가 성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예상치 대비 훨씬 더 잘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크래프톤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이 비수기라는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하반기에도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이제 크래프톤이 신작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게임스컴 예정되어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크래프톤이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외에 걸출한 게임이 못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른 게임으로서에 대한 연결로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크래프톤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좋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잘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게임 섹터가 바닥에서부터의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비용에 대한 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성형 AI 관련돼서 2024년에서 2025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더 좋아지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감심주는 크래프톤 일단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지고 왔고요. 크래프톤이 어제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0만 원, 33만 원 넘긴 지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럼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단기적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 가지고 온 관심주는 서진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5G가 아니라 ESS 쪽으로 보시는 네, 겁니까? 그렇죠. 예, 좀 들어볼게요. 서진 시스템 예전에 5G였었는데 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바뀐 지가 오래됐죠. 밑에 내부가 다 바뀌었죠. 네. 사실 ESS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SS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반기 때 이미 이 작년도의 수치를 다 넘어섰어요. 잘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올해 사실상 보게 되면은 한 7천억 정도의 이 매출이 ESS에서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 단위를 넘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ESS 관련돼서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부는 캐시카우의 역할도 해내게 되는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적으로 서진 시스템에 대한 이제 발목을 잡는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이런 자금 조달 그리고 12BW를 발행을 하게 되면서 네. 주가에 대한 희석 때문이었었는데 얼마 전에도 보게 되면은 한 1,000억 정도를 사실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이 주가에 대한 부분, 주주 가치의 희석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실상 공장 증설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매출액을 많은 부분 올릴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잘 전략적으로 믹싱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조달한 1,000억을 보게 되면은 한 800억 정도가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료 구입비예요. 그래서 그 재료를 그런 거네요. 구입했다는 네. 것이 결국은 하반기에 대한 실적을 많은 부분 마련해주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 서진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기재기를 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SS에서만 이제 성장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장비도 많은 부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2025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 매출액으로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 서진 시스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차트 보면은 사실 지난주를 딱 지점으로 해서 다 이렇게 바닥지고 다 올라오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도 26,000원대까지는 넘기면서 약간 좀 횡보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표가는?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뭐 그렇게 높게는 제시를 안 해드리는데 이거는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하반기 때에 대한 매출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36,000원이 이제 5월 달에 최고점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경제 지표에서 반도체에서
소부장으로 갑니다. 이수 페타시스고요. 증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중국 법인에 대한 이익 개선세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53,000원 제시하셨고요.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관심주는 잘 나가는 거에 힘을 한번 더 불어넣어 봅니다. 크래프톤이고요. 호실적 잘 나왔고요.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40만 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SS 또 신사업에 대한 이 반도체 장비 쪽까지도 좀 확장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1차 3만 원, 2차 3만 6천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수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